아니, 이 영감이 미쳤나? 당신 생선 냄새 난다고 면회 날도 아닌데 찾아와서 뭐라는 거야? 내가 그러면 영감만 이해해줘야 돼? 제주도에서 올라온 평범한 할아버지를 향해 쏟아지는 모욕적인 말들. 소름 끼치도록 무시하는 중대장은 할아버지의 진면목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촌스러운 노인으로만 보였던 그 할아버지가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단 3초 후 부대는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할아버지에게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한 통의 전화가 어떻게 전체 부대를 뒤바꿀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 흥미진진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주도 한림읍의 작은 포구에서 해가 뜨기 전부터 한기팔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7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여전히 단단했죠. 전직 해병대 부사관 출신답게 규칙적인 생활과 절제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물질 장비를 챙기며 한기팔은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 법도 했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마음의 평온을 주는 일이었죠. 물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한기팔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손자 유진에게서 온 메시지 하나가 눈에 띄었죠. 평소보다 짧고 건조한 내용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훈련 이야기며 동기들과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자세히 들려주곤 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단순히 안부만 묻는 메시지였죠. 한기팔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아들 한도연에게 전화를 걸어 유진의 근황을 물어봤지만 소장인 한도연도 아들의 훈련소 생활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가문의 전통을 믿고 기다려보자는 말만 할 뿐이었죠. 전화를 끊은 후에도 한기팔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해병대에서 20여 년을 복무하며 수많은 후배들을 지켜본 경험이 있는 그였기에 유진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 시각 경기도 소재 육군훈련소에서 한유진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생활관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22살의 유진은 대학을 휴학하고 입대한 평범한 청년이었죠.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선량한 인상을 가진 그는 동기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임병 이찬욱과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사소한 일에도 시비를 거는 이찬욱 때문에 유진의 훈련소 생활은 점점 힘들어져 갔습니다. 이찬욱은 유진보다 먼저 입대해 부사관 교육을 받고 있는 선임이었습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목소리가 큰 그는 후임들을 다루는데 거침이 없었죠. 특히 유진에게는 유독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청소를 다시 하라고 하거나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다며 트집을 잡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유진은 이런 상황을 군대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참고 있었지만 스트레스는 날로 쌓여갔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유진은 베개 속에 숨겨둔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해병대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 속 한기팔은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죠. 유진은 할아버지처럼 강한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한편 제주도에서 한기팔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가운데 그는 손자에 대한 걱정을 떨쳐낼 수 없었죠. 오랜 군 생활 경험으로 길러진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직접 부대에 가서 유진을 만나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기팔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낡은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손수 만든 김밥을 도시락통에 넣었죠. 제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은 멀었지만 손자를 향한 마음은 더욱 간절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한기팔의 마음속에는 수십 년 전 자신의 군 생활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부당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항상 정의롭게 맞서 싸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육군훈련소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지하철을 여러 번 갈아타고 버스를 타야 했죠. 평소 제주도의 한적한 환경에 익숙한 한기팔에게 서울의 복잡한 교통망은 낯설었지만 손자를 만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길을 찾아갔습니다. 도시락통을 품에 안고 가는 그의 모습은 평범한 할아버지 그 자체였어요. 훈련소 정문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에 맞춰온 가족들로 입구는 붐비고 있었죠. 한기팔은 위병소로 향했습니다. 면회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그의 차림새를 본 박준태 중대장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40대 중반의 박준태는 키가 작고 배가 나온 체형에 항상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박준태는 한기팔의 낡은 옷차림과 시골 할아버지 같은 외모를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군대 내에서 권위를 휘두르는 데 익숙한 그에게 한기팔은 그저 촌스러운 노인으로만 보였죠.
면회객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었던 박준태는 한기파를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거지 같은 복장으로 뭐하러 오셨습니까? 면회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복장으로 와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면회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주변에 있던 다른 면회객들이 한기파를 바라보며 수근거렸습니다. 한기팔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그는 박준태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항변도,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죠. 다만 휴대폰을 꺼내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아들 한도연이었습니다. 한기팔은 단순하게 말했어요. 자신이 유진이를 보러 부대에 왔는데 면회가 안 된다고 하니 그냥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별다른 감정도 섞지 않고 담담하게 상황을 전달했죠. 한도연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아버지, 뭔 일 있으셨어요? 면회가 왜 안 되는 거죠? 아니다. 그냥 복장이 좀 허술하다고 하는구나. 괜찮다. 한기팔은 전화를 끊고 부대 정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박준태는 우쭐해했어요. 자신이 또 한 명의 시골 영감을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방금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기팔이 부대를 나서자마자 한도연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훈련소 대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이었어요. 현역 소장인 한도연의 전화를 받은 대대장은 즉시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박준태 중대장이 면회객을 모욕적으로 대했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그 면회객이 바로 한도연 소장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대대장은 급히 박준태를 불러들였습니다. 박준태는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부대 기강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대대장의 얼굴이 굳어있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한기팔은 부대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밥을 꺼내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자신의 손자와 다른 젊은 군인들을 지도하고 있다니. 한기팔은 조용히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연 소장은 즉시 공무용 차량을 타고 훈련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담담한 목소리 속에서 느껴진 서운함과 실망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군인 가문의 자부심으로 살아온 한기팔이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에 한도연은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부관도 감히 말을 걸지 못할 정도였죠. 훈련소에 도착한 한도연은 곧바로 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대대장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박준태 중대장을 대기시켜 놓고 있었어요. 한도연이 들어서자 대대장은 즉시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죠. 대대장, 상황 보고해주세요. 소장님, 죄송합니다. 박준태 중대장이 면회객을 부적절하게 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도연은 박준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준태는 이제야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면회 규정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변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한도연은 박준태의 평소 행실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박준태가 단순히 오늘 한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병사들을 대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군납 업체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었죠. 주임원사 나재만도 이 과정에서 소환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재만은 박준태와 함께 부대 내에서 온갖 부정을 저질러온 공범이었어요. 그들은 군납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병사들에게는 부당한 압박을 가하며 금품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면회 온 가족들에게서 차비나 식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조사가 진행될수록 박준태와 나재만의 비리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병사들의 휴가나 외박을 미끼로 돈을 받았고 심지어 징계를 피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어요. 부대 내 매점 운영권과 관련된 부정도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이런 실태를 파악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대를 운영해왔다는 말입니까? 박준태와 나재만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그들의 범죄 행위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었음이 밝혀졌죠. 한도연은 즉시 이들의 직위를 해제하고 군검찰의 송치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한기팔은 여전히 부대 근처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밥을 다 먹은 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식당 주인은 이 조용한 노인이 궁금해서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한기팔의 카리스마 있는 분위기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한도연이 직접 식당으로 한기팔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은 순간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한기팔은 아들의 얼굴에서 미안함과 분노가 교차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아버지가 당한 모욕에 대해 사과하며 책임자들을 모두 처벌했다고 보고했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한기팔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런 일이 비단 이 부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 전체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였죠.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손자가 있는 이곳에서만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소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도연 소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해 전면 감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어요. 병사들은 물론이고 간부들까지 모두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박준태와 나재만의 직위 해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죠. 한유진은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이찬욱 선임도 어제부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부대 전체에 흐르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아침 점호를 받으며 유진은 혹시 자신과 관련된 일인지 궁금해했죠. 한도연은 전 간부들을 강당에 집합시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엄숙했고 목소리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간부들은 모두 똑바로 앉아 소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도연은 먼저 박준태와 나재만의 비리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죠. 여러분, 우리 부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박준태 전 중대장과 나재만 전 주임원사는 직위를 남용해 부정한 이익을 취했고 병사들과 면회객들을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모두가 박준태와 나재만의 행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처음이었어요. 일부는 놀라워했고 일부는 이미 예상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도연은 계속해서 부대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병사들은 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인력이며 그들을 존중하고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간부의 의무라고 말했죠. 또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규율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입니다. 병사들이 떳떳하게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한편 한기팔은 아들의 부대 정비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의 배려로 부대 내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훈련장에서는 병사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한기팔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죠. 유진도 이날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부대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면회 시간에 만난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할아버지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때문에 고생하신 것 같아 죄송해요. 한기팔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에서 그간의 고생과 스트레스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적어도 이 부대에서만은 유진이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이찬욱을 비롯한 다른 선임들도 분위기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후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부대 전체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죠. 저녁 시간, 한기팔과 한도연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부대 내 간부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도연은 아버지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고 한기팔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박준태와 나재만의 처벌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후 훈련소 전체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부대에서 추방되었고 군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구속되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병사들 사이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부당한 대우들이 드디어 끝났다는 해방감이었죠. 한도연은 전 병사들을 운동장에 집합시켰습니다.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정렬해 서 있는 가운데 그는 마이크를 잡고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병사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소장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평소 이런 전체 집합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열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대에서 일부 간부들이 저질렀던 부당한 행위들이 모두 밝혀졌고 해당자들은 엄중하게 처벌받았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도연은 계속해서 새로운 부대 운영 방침을 설명했어요. 앞으로는 병사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죠.
여러분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군대 전체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동시에 그동안 자신이 당했던 부당한 일들이 정당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딜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찬욱을 비롯한 선임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권위적이고 고압적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후임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이찬욱은 유진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좋은 선후임 관계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죠. 새로 부임한 중대장과 주임원사는 완전히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병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훈련 과정에서도 인격적 존중을 바탕으로 지도했어요. 병사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진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군대 생활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었죠. 한기팔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조용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싸우지 않고도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것이 더욱 뜻깊었어요. 아들 한도연이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손자 유진도 떳떳하게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부대 내 분위기는 하루가 다르게 개선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걱정하지 않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선후임 간의 관계도 상하 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한기팔의 한 번의 방문이 불러온 나비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컸던 것이었죠. 저녁 시간, 유진은 동기들과 함께 앞으로의 군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밝은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자신들도 당당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유진은 할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함께 앞으로 더욱 열심히 훈련받겠다는 다짐을 했죠. 변화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기팔은 제주도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진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부대 근처 작은 공원에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두 사람은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유진은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할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군대에 들어왔을 때의 설렘, 그리고 점차 늘어나는 스트레스와 좌절감에 대해서 말이었어요. 특히 이찬욱 선임에게 당했던 부당한 대우들을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다는 안도감도 함께 표현했죠.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한기팔은 손자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단순히 면회를 온 것뿐이라고. 진짜 변화를 만든 것은 유진, 자신과 다른 병사들의 용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당부했습니다.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조언했죠. 한도연은 아버지를 배웅하기 위해 공항까지 함께 갔습니다. 차 안에서 부자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도연은 그동안 아버지에게 충분히 효도하지 못했다는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업무에만 매달려 있었던 자신을 반성했죠. 아버지, 제가 너무 일에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리고 뵈러 가겠습니다. 한기팔은 아들을 이해한다며 위로했습니다. 군인의 길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자신도 잘 안다고 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도연이 오늘 보여준 리더십처럼 앞으로도 올바른 군인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죠. 공항 게이트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기팔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고 한도연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주도로 돌아온 한기팔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바다로 나가고 해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손자가 이제 떳떳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편 훈련소에서는 새로운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이제 다른 후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새로 들어온 훈련병들에게 조언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는 점차 부대 내에서 신뢰받는 인물로 성장해 나갔죠. 이찬욱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의 권위적인 태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후임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선임이 되었어요. 그는 유진에게 개인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유진의 할아버지 덕분에 자신도 올바른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죠. 새로 부임한 간부들은 병사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병사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즉시 반영했어요. 부대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유진은 매일 저녁 할아버지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군대 생활이 즐겁다고, 좋은 선임들과 동기들을 만나서 많이 배우고 있다고 전했어요. 한기팔은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가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뿌듯한 일은 없었죠. 한 달이 지난 후 훈련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한도연 소장은 정기적으로 부대를 방문해 변화된 분위기를 직접 확인하고 있었어요.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훈련에 임하는 자세도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상호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부대 전체의 사기가 크게 향상되었죠. 한도연은 전국의 다른 부대 지휘관들에게도 이번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범 사례로 활용하자는 취지였어요. 많은 지휘관들이 관심을 보였고 유사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 개 부대의 변화가 전군으로 확산되는 시발점이 된 것이었죠. 앞으로 우리 군대는 병사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지휘관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한도연의 이런 철학은 참모들과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규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많은 간부들이 자신들의 지휘 방식을 되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유진은 이제 부대에서 가장 모범적인 훈련병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실한 태도와 동료들을 돕는 마음가짐은 다른 병사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새로 입대하는 후임들에게는 든든한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 생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선배의 모습이었죠. 훈련소 내에서는 정기적인 간담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간부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소통의 장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병사들도 점차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는 군대 문화의 시작이었죠. 이찬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후임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이끌어주는 믿음직한 선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종종 유진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유진의 할아버지 덕분에 자신도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말이죠. 새로 부임한 중대장과 주임원 사는 병사들과의 관계에서 수평적 소통을 중시했습니다. 명령과 복종의 관계이지만 그 안에서도 상호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병사들은 이런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더 나은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대 방문을 마친 한도연은 매번 유진과 짧은 면담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인 관심이라기보다는 변화의 상징인 유진을 통해 부대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유진은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부대 생활의 변화를 전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군복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죠. 한편 제주도에서 한기팔은 유진의 소식을 들으며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보내오는 메시지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밝고 긍정적인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군대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었죠. 한기팔은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런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조용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한 부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대에서도 유사한 개혁이 시작되었고 군 전체적으로 병사 인권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한기팔의 한 번의 방문이 만들어낸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죠. 계절이 바뀌고 유진의 훈련소 생활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변화들을 되돌아보며 유진은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입대했을 때의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죠. 마지막 주말, 한기팔이 다시 훈련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위병소 근무자들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면회를 안내해 주었고 부대 전체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한기팔은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며 조용한 미소를 지었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만난 유진의 모습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앉은 채 할아버지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훈련 성과는 물론이고 동기들과의 우정, 선임들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했다는 자부심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도 할아버지처럼 당당한 군인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자대에 가더라도 떳떳하게 복무할 자신이 있어요. 한기팔은 손자의 변화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위축되고 힘들어했던 유진이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청년으로 성장한 것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군대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억압과 굴복이 아닌 존중과 성장을 통한 진정한 변화였죠. 한도연도 아버지와 함께 이 마지막 면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앞으로 자대에서도 지금처럼 모범적인 군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어요. 동시에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들이 묵인되지 않는 군대가 되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죠. 훈련소 수료식 날, 유진은 우수훈련병으로 선발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도우며 부대 분위기 개선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은 것이었어요. 한기팔과 한도연은 객석에서 유진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 바로 저런 것이라고 생각했죠. 수료식이 끝난 후 유진은 이찬욱을 비롯한 선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찬욱은 유진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유진과 그의 할아버지 덕분에 자신도 올바른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후임들을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전우의 관계로 발전했던 것이었죠. 제주도로 돌아온 한기팔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바다에서 물질을 하고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손자가 떳떳한 군인으로 성장했고 자신의 작은 용기가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조용한 자부심을 느꼈죠. 저녁 무렵 바다를 바라보며 한기팔은 지나온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겪었던 부당함들,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참아왔던 세월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자 세대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딜 필요가 없게 되었죠.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새로운 자대에서도 훌륭한 군인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 배운 상호 존중의 정신을 새로운 환경에서도 실천하며 후배들에게는 좋은 선배가, 동료들에게는 믿음직한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기팔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는 이렇게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해안가를 부드럽게 감싸는 소리를 들으며 한기팔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손자 유진이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평온한 제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할아버지가 보여준 조용한 용기가 전체 부대를 바꿔놓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여러분도 일상에서 마주치는 부당함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정의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용기가 필요할 뿐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